요즘 유튜브에는 샨샤댐과 관련된 영상이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어디선가 시멘트에 금이 갔다거나 댐 수위가 급상승 중이라거나 혹은 붕괴까지 5일 남았다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영상들 대부분은 흥미 위주, 자극 위주, 공포심 유발에 그치고 맙니다. 정작 중요한 건 묻히죠. 그 댐이 무너지면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 댐이 무너지든 말든 그건 그 나라 일이지.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점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억 5억 인구가 연결된 강 샨샤댐이 자리 잡은 양쯔강 유역에는 무려 4억 5억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중국 인구의 13이 삶을 의지하고 있는 생명선이라는 뜻입니다. 상류 충칭, 인구 3천만, 중류 무안, 교통과 산업의 중심, 하류 상하이, 항저우, 난징, 그리고 세계 2위 경제권인 장강 삼각주. 이 강줄기를 따라 수도, 식수, 농업, 에너지, 물류, 수출입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게 무너지면 단순한 홍수 피해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는 짧고 유튜브는 자극적이고 정보는 넘치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런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중국은 벌 좀 받아야 해. 샨샤댐 같은 거 무너져야 정신 차리지. 그 마음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댐이 무너진다고 해서 죄를 받는 건 중국만일까요? 그 물은 국경을 넘고 공장을 타고 해류를 따라 우리 식탁과 숨결에 닿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저기와 여기,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연결된 하나의 땅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모두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의 댐 세계 경제 심장마비. 샨샤댐이 붕괴되면 단지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 시스템 쇼크가 시작됩니다. 1. 공급망 붕괴. 전 세계는 중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 섬유, 희토류 등은 중국이 빠지면 멈추는 구조입니다. 수만 개의 공장이 침수되거나 멈춰버리면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의 생산 라인도 함께 멈춥니다. 2. 전력과 식량 대란. 양쯔강 유역은 수력 발전과 곡창지대가 함께 몰린 곳입니다. 발전소 붕괴, 대규모 정전, 농지 침수, 식량 부족, 세계 곡물과 폭 등. 3. 금융시장 붕괴. 중국 은행과 기업들 파산, 투자 자금 대탈출. 전 세계 증시 동반 폭락. 특히 테슬라, 애플, TSMC 같은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커서 최근에는 테슬라 주가가 5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댐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샨샤댐이 무너지면 중국은 힘이 빠져서 전쟁을 못하게 될 거야. 그러나 샨샤댐 때문에 전쟁을 억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위험한 폭탄이 없으니 도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샨샤댐이 무너지면 중국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국내 불만이 극에 달하면 그 화살을 밖으로 돌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대만 혹은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일 수 있습니다. 이판사판 막다른 골목,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심리가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샨샤댐이 무너지면 그 물은 단지 중국 대륙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수억 톤의 물은 양쯔강 하류를 넘어 동중국해로 퍼지고 그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제주와 부산, 울진, 포항, 동해안을 향해 서서히 밀려옵니다. 해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이 만든 인공 구조물의 파편들과 공장 폐수, 중금속 폐사한 생명체, 그리고 수많은 방사성 오염물이 그 흐름에 실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해역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바다에 스며드는 침묵의 파괴. 샨샤댐 유역에는 화학공장, 핵시설, 폐기물 저장소, 석유 저장 탱크 등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침수되거나 붕괴되면 후쿠시마에서 바다로 흘러든 방사능보다
훨씬 넓고 깊은 규모의 오염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오염이 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던 생명들이 점차 사라지고 잡히는 생선이 줄어들고 해안에 썩은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일 수 있습니다. 제주 바다 동해안, 남해안 어장, 해수욕장, 갯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바다가 먼저 병들게 됩니다. 자연의 선을 그은 자, 되돌아오는 파도.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강은 원래 주기적으로 범람하고 지형은 천천히 바뀌며 홍수는 때때로 오래된 것들을 밀어내고 새순을 틔우곤 했습니다. 그건 불편했지만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을 그었습니다. 강을 막았고 바다를 밀어냈고 흐름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낙동강 4대강 사업도 정주영 회장의 서해안 간척지도 미국 동부 해안의 방파제들도 처음에는 기적처럼 보였지만 결국 썩은 냄새와 조용한 후회만 남았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을 걷다 보면 방파제 밑에서 올라오는 썩은 진흙 냄새가 우리의 선택을 말해줍니다. 자연은 불편할 수 있지만 억누르면 반드시 반발합니다. 샨샤댐이 무너지면 그건 단지 중국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전체가 자연을 통제하려 한 교만의 붕괴이자 우리가 만든 가장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자연을 원래 자리로.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지어버린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다를 향해 내민 손을 거두고 강이 흐르는 길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땅이 쉬고 싶어하는 곳에 건물을 짓지 않는 것.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자연의 경고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들릴 만큼 조용히 바라보는 눈을 갖는 사람은 아직 너무 적습니다. 다시 인간의 자리로. 샨샤댐의 문제는 중국을 미워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너져야 한다는 바람이 우리에게도 무너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연이 만들어낸 순리를 배우고 거기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을 잊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산샤댐 붕괴, 그 다음은 우리 바다입니다. 후쿠시마의 상처도 아물기 전에 또다시 방사능이 밀려옵니다. 1.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의 시작. 만약 중국의 산샤댐 삼엽댐이 붕괴된다면 단순한 홍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 말에 흐르는 양쯔강 유역에는 무려 16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원전들이 충격과 범람에 의해 손상된다면 방사능 누출은 곧바로 물길을 타고 동중국해를 지나 제주도 근해, 대한해협, 동해 남부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미 후쿠시마 사태에서 우리는 바다가 어떻게 오염되고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았습니다. 2. 72시간 그리고 바다의 침묵.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제주 난류를 타면 방사능 물질은 72시간 내에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과 우라늄 235는 반감기가 각각 30년과 수십만 년에 이릅니다. 이들은 바다에 머물며 해양 생물의 조직에 스며들고 인간의 식탁 위까지 오릅니다. 3. 시간대별 시나리오. 한반도에 닥칠 충격파. 일주일차 공포의 시작. 제주 앞바다에서 방사능 수치 급증. 해양 수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어업 금지령. 김, 굴, 고등어, 멸치 등 주요 품목 시장 붕괴. 수산물 유통망과 식당업계 공황 상태. 한개월 차 경제가 흔들린다. 부산 경남 해역 오염 해수욕장 폐쇄. 중국발 관광객 80% 이상 급감 관광산업 직격탄. 제주와 남해안의 지역경제 붕괴 시작. 1년차 일상의 붕괴. 오염 수산물 유통 논란. 소비자 신뢰 급락. 수입 규제 강화. 일본산 수산물 금지 확대. 출산 관련 건강 이상 보고 증가. 후쿠시마 이후 일본에서는 자폐 및 기억률 통계가 변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옴. 4. 과학자들의 경고. 동아시아 식량 위기 가능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은 이미 제주 난류를 통한 오염 확산 모델링을 시뮬레이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겁고 냉정합니다. 수산 어획량 최대 90% 감소, 해양 생태계 붕괴, 연근의 어장 회복까지 수십 년 이상 소요 예상.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 안보 문제이고 생존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부 차원 환경위기 대응 국제협의체 구성, 한중일 공동 해양 방사능 감시 시스템 구축, 실시간 데이터 공개 및 투명한 정보 제공, 개인 차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비, 수산물의 원산지 QR코드 확인, 김미역굴 등 해조류 제품의 정부 인증 라벨 확인, 아이들과 임산부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 강화. 6. 결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바다. 우리는 아직도 중국은 멀고 우린 괜찮겠지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아이가 평생 바다에서 수영하지 못하는 세상. 김도, 굴도, 생선도 안심하고 먹지 못하는 식탁. 후쿠시마의 상처도 채 아물기 전에 또 하나의 재앙이 우리를 덮치는 날. 방사능은 바람보다 빠르고 침묵보다 무섭습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바다는 우리를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 이 글을 공유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토론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침묵하지 않도록 질문하세요. 바다는 우리의 공기고 식탁이고 미래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글이 예언이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전쟁이 나면 산샤댐을 공격해 터뜨려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핵폭탄을 터뜨린 것보다 더한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모두는 공멸하는 관계로 갈 것입니다. 이런다고 사람들은 이성을 찾을까요? 이래서 전쟁을 멈추고 이성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 다 같이 망하자는 쪽으로 결론 안 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